안녕하세요. 네, 응급의학과 2년차 원문입니다. 소생학 8주차 강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윌리엄 오쇼네시와 토마스 라타 그리고 이제 IV 셀라인 플루이드 인젝션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제 적은 아티클입니다. 일단 먼저 두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윌리엄 브룩 오쇼네시는 1809년에 이제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태어났고요. 1830년에 에딘버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 이제 런던의 캠버웰과 뉴잉턴 지역의 콜레라 인스펙터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1833년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어시스턴트 서전으로 이제 벵갈로 이제 옮겨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쿠타 이제 의대의 이제 화학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또 일을 하고 1839년에는 일렉트릭 텔레그래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1853년에는 이제 인디언 텔레그래프 컴퍼니의 이제 디렉터 제너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1856년에 이제 기사자기를 수여받게 되고 1861년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889년에 9년 1월에 이제 사우스시에서 이제 사망하였습니다. 토마스 에체슨 라타는 1790년 스코틀랜드 레이스 근처의 제스필드에서 알렉산더 라타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07년에 이제 아버지 부친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윗형인 이제 알렉산더가 를 돌봐주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에딘버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의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형을 따라서 이제 에딘버그 의대에 들어가서 1819년 8월에 이제 의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윌리엄 소울스비라고 이제 유명한 탐험가인데, 이제 그린란드로 이제 빙하를 연구하러 가는 거에 따라갔다고 하고요. 1833년 10월 19일에 사망하였습니다. IV 플루이드 인젝션은 인디안 콜레라가 영국에서 돌았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되게 됐는데, 1831년 10월 26일에 이제 영국의 이제 북동부 썬덜랜드에서 인디언 콜레라의 세컨드 팬데믹이 일어났고 23,000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일단은 첫 팬데믹 발발 당시에는 콜레라의 특별한 트리트먼트가 딱히 이제 수립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이제 사혈이라고 해서 이제 피를 뽑아내는 치료가 있었는데 그것의 치료 효과는 명확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쇼네시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콜레라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콜레라 환자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가 내린 결론은 이제 콜레라로 인해 Universal Stagnation of the Venous System, 그래서 정맥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그리고 피의 arterialization이 이제 빠르게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콜레라의 특징적인 이펙트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피부가 이제 창백해진다라고 이제 저술에서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 arterialization은 oxygenation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네시는 그래서 이제 콜레라의 이제 블랙 블러드를 이제 원래대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highly oxygenated, 이제 highly oxygenation, 즉 arterialization을 일단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따뜻한 이제 수액, 이제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클로레이트, 포타슘이 이제 포함된 이제 물을 집어넣는 것으로 아테리얼라이제이션, 즉 옥시지네이션이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쇼네시가 이제 콜레라 환자를 보고 그에 대해서 일단 기술을 한 건데요. 예, 피부가 이제 실버 블루, 창백한 색깔이고 이제 페인에 반응이 없었다. 아일리드가 블랙이고, 아일리드가 이제 검은색이고, 그리고 손목에서 이제 펄스가 이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제 스웨스로 이제 모이스턴드 되어 있었다라고, 일단 저희가 현대에서 보는 하이포볼레믹 샥 환자의 이제 모습을 거의 기술을 하고 있고, 이 상태를 봤을 때 인디안 콜레라가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콜레라보다 이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1831이 연구를 토대로 1831년 12월 29일에 이제 란셋에 이제 그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예,
그 일단은 그 월스트 케이스 오브 더 콜레라 가장 심한 이제 그 뭐냐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제 피를 이제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피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그 심하게 이제 탈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뉴트럴 셀라인 인그레디언츠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포타슘 설치를 이제 그 인젝하는 거를 계획을 했는데 이제 그 미지근한 그 테피드 와터 미지근한 이제 물에 이제 노멀 설치를 이제 그 섞어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셔니스는 그 이제 그 콜레라 환자의 이제 피에 대해서 분석하고 MSS 다이에리아 등에 대해서 이제 역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개한테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 IV 인퓨전을 시행했지만 사람한테는 시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란셋에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이제 토마스 라타가 이것을 바로 보고 이제 그 뭐냐 사람한테 이제 사용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그 먼저 일단 시행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도 좀 약간 조심스럽게 그 대장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효과가 없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서큘레이션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즉 IV로 이제 인젝션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단은 일단은 그 케이스를 하나 찾아가지고 일단은 IV 플루이드를 이제 투여를 시도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적은 이제 그 서류의 내용을 보면 썬큰 아이, 펄런 저, 페일 앤 콜드 딱 하이포볼레믹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 6핀치 정도의 이제 그 소금물을 인젝션하고 이제 그 사지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명한 이제 디하이드레이션과 하이포볼레믹 환자의 샥 환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IV 셀러는 리서시테이션 즉 소생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3주 뒤에 1832년 6월 16일 경에 이제 라타는 이제 그 편집자에게 이제 IV 셀라인을 투여한 3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서류를 보냈고 하나는 이제 치료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콜레라 환자에서 IV 셀라인 인퓨전을 이제 투여하는 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즉 전체적으로 기용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한 25케이스에서 이제 IV 셀라인을 이제 인퓨전해서 8명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였고 일단은 이렇게 좀 약간 그 치료율 자체가 이제 높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워낙에 IV 셀라인 인퓨전을 이제 투여를 하는 대상이 이제 거의 터미널 단계 이제 그 하이포볼레믹 샥이 너무 이제 진행되어 가지고 좀 약간 예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일단 대상을 해서 일단은 시도를 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충분한 이제 플루이드 밸런스를 이제 맞출 정도라 당시에는 뭐 IV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뭐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주지는 못했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셀라인 인퓨전을 투여할 수 없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1832년에 이제 콜레라 팬데믹이 이제 종결되고 나서 IV 인퓨전은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그 미국과 유럽에서 또 콜레라가 이제 돌았을 때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뒤로 이제 IV 플루이드 투여하는 것은 이제 1880년도에 이제 뭐 피터 리틀과 이제 로버트 반스가 이제 그 시도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시 기용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수액을 줌으로써 이제 소생시킨다는 것은 당시로는 되게 꽤 혁명적인 발상이었는데 역시 현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저희도 일단 인체에 이제 뭐 소듐, 포타슘, 뭐 클로라이드 등의 이제 조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비슷한 이제 농도로 아이소토닉하게 주거나 아니면 뭐 3% 하프 뭐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 인체의 그 화학적 조성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플루이드 인젝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그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소생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오히려 하이포나트륨이나 하이포나트륨이아 혹은 그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 케이스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시대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일단 시도를 함으로써 현대에 저희가 이제 수액을
그 수액 치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는 이제 치료고 응급실에서도 실제로 많이 행하게 되는데, 예, 그 이때의 그 혁명적인 그 획기적인 이제 아이디어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날의 치료를, 예,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